네, 안녕하십니까. 분말 재료의 김정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분말 제조, 분말 제조, 그리고 분말 성형, 그리고 소결까지 했어요. 근데 소결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얘네들이 밀도가 100%까지 가지 못하고 대개 한 95% 정도까지 간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5%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이제 치밀화 공정이 될 거고, 요 치밀화 공정 이후에는 이제 후처리 마무리 공정이 있을 거예요. 뭐 요거는 그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마무리 공정까지 하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치밀화 공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밀화 공정 그래서 오늘은 이제 치밀화 공정의 기초랑 이제 어떤 치밀화 공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거고요. 네, 치밀화 공정이란 이제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소결을 했어요. 소결까지 했는데도 보면은 95% 정도까지밖에 치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결을 했음에도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에 근사한 최소한 이제 적어도 99% 이상의 이제 높은 상대 밀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높은 상대 밀도를 얻기 위해서 처리하는 공정을 바로 치밀화 공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치밀화 공정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제 근데 사실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그런 조건들을 제어를 해가지고 달성을 하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했을 때 이제 그 재료의 압력, 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둘 중 하나겠죠. 압력을 엄청 높이거나 아니면 온도를 엄청 높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건들을 이제 쭉 나눠가지고 이 치밀화 공정의 종류를 분류를 하게 되는데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딱 봐도 이제 경우의 수가 네 가지죠. 이제 원래는 세 가지인데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보면은 첫 번째로 온도가 엄청 높은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디퓨전 베이스드 신터링이라고 해가지고 신터링을 매우 고온에서 진행한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적절한 온도와 적절한 압력 중간중간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뭐 디퓨전 크립 베이스드 핫 아이소스태틱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 성형할 때 우리가 CIP 배웠죠. 네, CIP 공정에서 온도가 더 높아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디테일한 부분 제가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압력을 많이 높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소결체를 이제 소선 가공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소결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쭉 눌러가지고 네, 눌러버리는 이제 단조 공정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온도가 거의 상온에 가까워요. 얘는 상온에 가까운데 매우 엄청나게 높은 압력을 가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소결체를 이렇게 두고 뭐 총이라 뭐 탄환 있잖아요. 탄환을 빵 쏴가지고 빵 때려요. 그 빵 때리게 되면은 그 충격파에 의해 가지고 재료가 네 재료가 치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쇼크 컴팩션이라고 해서 충격 압축법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런 네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했을 때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면은 첫 번째로 당연히 그 상대 밀도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기공 없죠? 기공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기계적 특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상대 밀도 증가에 따른 기계적 특성의 증가가 제 첫 번째 특징이 될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밀도 크기 그래서 그 만약에 이런 그 결함의 크기가 처음에는 이제 입자 크기보다 컸었는데 얘네가 그 크기가 이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입자 크기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강도라든지 연성이라든지 재료의 인성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미세 조직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료의 상대 밀도 증가에 따라서 재료의 인장 강도랑 항복 강도랑 연신율이 증가한 형식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온도랑 압력이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는데 대체로 이제 그 공정이 진행된 온도가 그 0.5 멜팅 포인트 이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온도죠? 재결정이 일어나는 온도죠. 네, 재결정이 일어난 온도에서 이제 새로운 결정립들이 쭉 일어나요. 네, 쭉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등방정의 결정립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방정의 미세 조직이 형성돼서 이방성이 억제가 돼서 재료의 특성이 상당히 고르게 바뀌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으로 이제 이런 기공들이 사라지니까 당연히 세라믹하고 이제 공구광의 파괴 인성도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이제 온도라든지 압력의 조절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온도 압력의 제어에 의해서 형상이 이제 수축되는 거를 좀 제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우리가 뭐 사추성형이라든지 사추성형 같은 공정에서도 봤을 거예요. 사추성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형상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압력을 쭉 줘요. 압력을 쭉 주게 되면은 이제 인젝션 되는 재료가 증가하니까 이제 그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수축이 최소화가 되죠. 그거랑 비슷하게 얘도 온도라든지 압력을 제어를 하게 되면은 재료의 수축을 좀 제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어, 제조되는 최종 제품의 치수 정확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후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고, 자, 반면에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일단 네, 돈이 많이 들어요. 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압축이랑 이제 소결 공정에 비해서 이제 온도라든지 압력 같은 조건들이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높게 나타나야 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서 경제성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 그 입자 사이에 이제 입계 편석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얘들 사이 그 입자가 그 깨끗하지 못하면은 표면이 깨끗하지 못하면 얘네들 접촉하면은 결국 이게 경계면이 될 거 아니에요. 경계면이 되는데 이 경계면에 그 컨테미네이션이 존재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편석처럼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편석들이 그 결국 다른 결정립계보다 그 상당히 약해지는데 기여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크랙이 전파되는 루트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일어나게 돼요? 그 연성이 그러니까 연성 파괴라고 해서 뭐 딤플 프랙처 같은 파괴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벽계 파괴가 일어나죠. 클레비지 프랙처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위에가 한 가지 예시거든요. 이게 HIP 공정을 하고 난 다음에 본 재료의 어, 조직인데, 보시면은 편석 조직들이 다 존재를 하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편석 조직들이 존재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인장을 당기게 되면은 네, 인장을 당기게 되면은 이 표면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그 바운더리 따라서 벽계 파괴가 발생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단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하튼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그 밀도를 높여서 기계 특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장점이다 보니까 좀 많이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아까 전에도 그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치밀화 공정의 대략적인 종류에 대해서 제가 쭉 나눠서 나열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공정이 있다고 했었고, 각각의 네 가지 공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변형기구가 네, 변형기구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산이 일어나거나 크립이 일어나거나 뭐 그냥 워크하드니 그러니까 가공경화 있잖아요. 가공경화가 네,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의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해당되는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자,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은 재료의 온도가 높아지면 네, 재료의 소성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변화 얘네들이 결국 짜부가 돼가지고 이제 기공을 없애는 형태로 공정이 진행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공정들을 진행할 때 보면은 대체로 이제 그 온도가 좀 살짝 높아진 데서 공정을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
진행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항복 강도가 항복 강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변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죠. 변형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그 기공을 압축시킬 때 보면은 이 기공 압축시키는 게 상당히 쉬워요. 처음엔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압력이 쭉 증가를 하면은 이제 기공이 쉽게 짜부러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기공들이 이제 기공 안에 머금고 있는 기체들 때문에 압력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를 해서 이제 네, 그 저항성이 커지게 되죠. 저항성이 커지게 되면은 더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할 거예요. 그 압력이 좀,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에서 요구되는 압력은 대략적으로 이제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스무스하게 그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되겠지만은 어느 시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게 90% 이상이거든요. 상대 밀도 90% 이상에서는 그 최소한 항복 강도의 3배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치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지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압력을 가해가지고 치밀화를 시키는 공정은 상당히 추천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온도를 상당히 꽤 많이 높여가지고 이제 크립 공정이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원래 우리가 전이가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하면서 소성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전이가 상승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익계 사이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죠. 그런 미끄러짐과 이제 확산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크립 공정을 확산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포호를 좀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뭐 디스로케이션 아까 얘기했던 디스로케이션 상승, 그리고 결정립 계에서의 확산, 그리고 최적 확산이 있을 건데 각각의 확산에 의해서 이제 이런 재료의 그 전파가 일어나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아까 전 뭐 우리가 소결에서도 봤겠지만은 이런 확산 반응에 의해서 포호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재료도 수축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관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식들이 있는데 뭐 식들은 그렇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반응들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크립이 나타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정 온도에서 이제 크립 공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크립 공정을 진행할 때 그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상대 밀도가 증가를 해야겠죠. 증가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증가를 하는데 그 디포메이션 레이트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포어의 모양이라든지 재료의 그 부품의 종류, 그리고 각 바깥에 가해지는 압력에 따라서 바뀌게 돼요. 근데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이 압력인데, 이 아까 전에 앞에서 봤을 때 이때에 그 크립이 일어날 때 압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당연히 얘네들이 그 확산을 할 때 필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더 증가를 하니까 확산을 할 때 필요한 드라이빙 포스가 더 증가를 하니까 이제 덴시피케이션이 더 잘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3번이라든지 3메가파스칼이 가해진 경우에 29메가파스칼이 가해진 경우를 보면 29메가파스칼이 가해진 경우가 더 압도적으로 밀도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원리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아까 전에 압축할 때랑 똑같은 이 기구를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밀도 증가가 잘 되다가 나중되니까 밀도 증가가 거의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을 또 볼 수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 초기에는 이제 그
압력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이제 포어가 좀 빨리 감소를 하니까 덴시피케이션이 빨리 증가를 하게 되고, 이제 최종 후기 상태에서는 이런 포어들에 들어있는 가스가 어 가스가 이제 가스가 이제 증가를 하게 돼서 가스가 이제 똑같은 양인데 이제 부피가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증가를 하죠. 그 내부 압력이 증가하다 보니까 좀 얘네 그 외력에 의한 그 압력을 좀 상쇄를 시키게 될 겁니다. 그 상쇄되는 것 때문에 이제 덴시피케이션 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요 그래프랑 거의 비슷비슷한 그래프예요. 다만 이게 X축하고 Y축이 바뀌었을 뿐이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바로 덴시피케이션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초라고 해봐야 결국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결국 온도랑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덴시피케이션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정이 됐을 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이 됐을 때 주로 발생하는 기구가 이제 확산에 의한 크리프랑 그리고 소성 변형 두 가지인데, 이제 둘 다 그 상대 밀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요구되는 압력 역시 커진다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덴시피케이션 공정에 대해서 우선 보게 될 건데요. 가장 쉬운 공정은 뭘까요? 그냥 그 단순한 다이에 압축을 하면서 온도를 높여주는 거겠죠. 이게 바로 이제 다이 컴팩션 위드 히팅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건 배웠죠. 앞에서 다이 컴팩션 공정을 진행을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고온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요 공정을 할 때 그 다른 내용들은 이제 앞에서 봤으니까 중요한데, 뭐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도가 높아졌다 보니까 얘가 툴에 의해서도 오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흑연 다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흑연 다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히팅이 일어나서 이제 그래파이트에 의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제 탄소가 그 재료의 확산이 일어나서 얘네가 이제 그 재료 안에 묻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침탄된다고 하거든요. 침탄이 일어나가지고 바깥 표면이 되게 경화될 수가 있어요. 경화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로 많이 쓰는 재료들이 이런 문제들이 없는 이제 내화금속이라든지 세라믹 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은 이쪽이 훨씬 더 비싸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걸 쓰려고 하는데, 뭐 이런 오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밀도의 증가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봤듯이 굉장히 정직하게 증가를 할 거예요. 초기 상태에서는 포결이 일어났더라도 입자의 재배열이 아직 완전하게 안 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입자 재배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성 플로우가 아까 전에 봤듯이 소성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더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그 온도 증가한 것 때문에 그 원자 간에 확산이 일어나잖아요. 확산이 일어나는 거가 있어서 이제 결정립계랑 이제 최적에서 확산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이제 치밀화가 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패턴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 공정이 진행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던 그 소결 속도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소결 속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입자 크기 역시 소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온도도 있고, 이제 입자 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근데 사실 수업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소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소결 빨라지고, 입자 크기 작으면 작을수록 더 빨라지고, 그런 거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그 스파크스 플라스마 신터링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스파크스 플라스마 신터링이 뭐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똑같은 개념인데 이게 압축을 했을 때 이제 온도를 가해주는 요소가 그냥 온도를 높여준 게 아니라 그 전류의 전기적 힘에 의해서 여기 전기를 딱 통해줘가지고 이제 재료의 온도를 급격하게 높이는 공정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소결 공정 중에서 높은 전류를 가해주는 공정이 바로 이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전류가 쭉 가해지게 되면은 온도가 엄청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 2000도 이상 막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봤던 공정은 내화금속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공정 같은 경우는 내화 공정을 처리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텅스텐이라든지 몰리브덴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앞에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면에 오염된 게 있으면 이 오염된 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전류가 막 세게 통하다 보니까 이 표면에 있는 녀석들 역시 다 날려버려 가지고 표면 청정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오염이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이제 퍼스 커런트랑 이제 외력을 동시에 가하게 된 가하게 되는데 그 외력이 앞에서 봤던 녀석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작게 필요해서 한 50메가파스칼 정도만 이렇게 압축을 하더라도 그 치밀화가 잘 되고요. 네, 다만 단점은 전류를 통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샘플 크기에 좀 제한이 좀 있고 에너지는 이쪽이 더 많이 먹겠죠. 네, 그 정도의 단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공정을 할 때 보면은 이런 에너지를 뭐 온도에 따라서 그 네, 결국 에너지를 가하는 소스가 다른 건데 이 에너지 가하는 소스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이 공정 조건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단순 방전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반응할 수도 있고 좀 심하게 가면 아예 플라즈마 형태로 엄청 높은 온도가 돼서 네, 네, 신터링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소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말한 공정들은 온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공정들에서의 얘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가 중간, 그리고 압력이 중간일 때의 재료의 성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HIP 공정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CIP 공정 할 때 얘기했었는데 그 약간 플렉서블한 녀석들 있잖아요. 그 라텍스 같은 거 특정 모양 몰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다 분말을 장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유체에다가 넣어서 압력 정수압을 가하는 공정을 했죠. 네. 정수압을 가하는 공정이라서 모든 방향에서 이제 압력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균일하게 성형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기존 이제 압축 공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밀도 분포를 갖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균일한 밀도 분포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네,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이제 신터링 역시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CIP 공정과 다르게 HIP 공정은 이제 성형 플러스 네, 소결이 동시에 나타나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봤듯이 아이소스태틱 프레셔를 네, 고온에서 가하는 게 바로 HIP 공정이고 이 정수압과 온도를 동시에 가함에 따라서 이제 데시피케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온에서의 반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반응에 의해서 이제 복잡한 형상의 제품, 뭐 기능성 제품, 그러니까 뭐
복합체 같은 거 있잖아요. 복합체 같은 거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복잡한 형상의 제품을 좀 만들기 유용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왜냐하면 특정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정수압을 눌러서 뭐 형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얘가 공정을 한번 진행하게 되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압력도 그냥 되게 저압을 줘가지고 온도를 좀 많이 높여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요 앞에서 그 성형 미세 조직보다는 더 조대한 미세 조직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대한 미세 조직이 많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대한 미세 조직이 많이 형성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뭐 이런 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압력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이 그 표면에 오염이 있더라도 아까 전에 SPS 같은 경우 이제 전기적인 힘 가지고 완전 다 날려버릴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러기에는 전단 능력이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남아 있다가 그냥 압축이 돼서 계속 남아 있으면 편석되겠죠. 편석되면 아까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그 클레비제라든지 좀 약간 상당히 안 좋은 특성들이 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표면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그 분말 자체의 오염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밖에서 안쪽으로 그 컨테이너에서 조이는 구조잖아요. 그 컨테이너가 근데 오염 당연히 유발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하자면은 그 CIP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라텍스 같은 좀 약간 고분자 재료를 많이 쓰는데, HIP는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얘네들을 그 일반 라텍스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걸 쓰냐면은 스틸캔, 그러니까 얇은 철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철 원자들도 약간 좀 확산돼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표면에서 이제 오염이 발생할 수 있게 되고, 이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연마라든지 이제 뭐 세척 같은 거를 좀 더 해줘야 된다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런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균일하게 균일한 이제 미세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하더라 네. 이렇게 공정을 진행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기공들이 잔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HIP 공정을 하든 아니면은 소결을 하든 간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공정이 뭐냐면은 바로 신터 HIP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온도를 먼저 좀 가해가지고 얘네들을 좀 어느 정도 소결시키고 난 다음에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이제 포로시티가 어느 정도 줄어든 상태에서 이제 남은 기공들을 이제 압력을 좀 더 가해서 소위 말해서 막 타친다고 하거든요. 네, 막 다치는 공정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결이랑 HIP 공정을 진짜 말 그대로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앞쪽이 소결이고 여기가 HIP가 되는 공정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두 개 따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게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네, 그래서 단 이 공정을 진행할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소결 공정이긴 하지만은 이 소결 공정을 하면서 이제 진공 상태도 유지를 해야 되고, 이제 압력도 이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 설비는 이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네,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미세 조직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을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그 그냥 HIP 공정이나 신터링하는 공정에 비해서 이제 기공이 줄어드는 양이 훨씬 더 많고, 그리고 그 진공 상태에서 그 기체를 다 빼주기 때문에 그 빼주는 것 때문에 이제 편석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이렇게 소결하고 HIP를 동시에 진행하면은 결정기 크기가 상당히 커진다는 거. 이렇게가 특징이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 온도, 중간 압력에서의 특징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게 핫포징 공정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열간 단조예요. 열간 단조 공정인데, 이 열간 단조 공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압력이 필요할 거고 온도는 그보다 살짝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결국 이 온도랑 압력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압력이 커지겠죠. 네, 그 치밀화되기에 필요한 압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상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압력이 필요한 반면
높은 온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변형이 쉬우니까, 항복감도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제 공정 조건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조 공정을 실행을 하는데, 뭐 당연히 첫 번째로 소결을 먼저 대해야 돼요. 소결 안 되면 애초에 분말이 바사삭하고 다 부서져 버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한 75에서 90% 정도 상대 밑으로 가지는 소개체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공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HIP에 비해서 이제 형상의 자유도가 좀 있죠. 왜냐하면은 얘는 이제 그 자유단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형단조를 할 수 있는데, 형단조를 하게 되더라도 이제 옆으로 좀 삐져나오는 거를 이제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단조를 하게 되면 옆에 배부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형단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가 삐져나올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 자유도가 HIP보다는 조금 더 높다는 거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단조를 하게 되면 강도가 이제 막 짜부라들면은 포어도 같이 짜부라들겠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당연히 덴시피케이션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재료라든지 그 툴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공정 온도가 있다는 것. 만약에 스틸이 뭐 800도 이상 돼 버리면은 재결정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 뭐 확산에 의해서 크리프도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제대로 된 공정을 진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대체로 그래서 한 500에서 600도 정도에서 공정을 많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 같은 공정은 기본적으로 이 툴하고 이제 재료가 직접 맞닿죠. 맞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찰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 마찰에 의해서 이제 배부름 현상이 너무 극단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이제 안쪽에서 크랙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크랙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다가 윤활제를 쳐줘야 될 거예요. 예, 참고로 고온 공정이기 때문에 그 상온 윤활제는 못 쓰고 고온 윤활제가 따로 있습니다. 네, 고온 윤활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윤활제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재료의 플로우가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내부에서의 변형 집중이 적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내부에서 크랙이 억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크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네, 이 마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면 좋겠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이런 단조 공정을 했을 때, 뭐 저번에 파우더 컴팩션에서도 봤을 거예요. 네, 파우더 컴팩션 했을 때도 이제 그 밀도 차이라든지 변형 차이가 나타나죠. 이런 차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그 압축하는 형상에 따라서 이제 공정이 가능한 영역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HD, 그러니까 요게 높이고 여기 지름인데 높이 지름 비율이 너무 높으면은 얘가 배부른 현상이 좀 크게 일어나거든요. 크게 일어나서 공정이 써먹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압력이 너무 그러니까 초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은 네, 극단적으로 짜부가 되겠죠. 극단적으로 짜부가 되면 오히려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영역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너무 덜 되면은 아예 치밀화가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세싱 가능한 영역이 이런 식으로 한정돼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프로세싱 가능한 영역을 흔히 이제 맥시멈 덴시피케이션 에리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최대 치밀화 가능 영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역은 주로 이제 파괴, 그리고 치밀화, 그리고 배부름, 요 영역 사이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의 그 어딘가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주로 이론보다는 실제로 실험해서 경험식으로 많이 얻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단조가 있으면 또 하나 뭐 할 수 있겠어요. 짜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압출 역시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분말을 이런 식으로 한번 신터링을 하고 여기다 넣고 난 다음에 네, 밀어 넣어 버리면은 이제 덴시피케이션 공정하고 봉상의 형상을 동시에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뒤에 내용들은 좀 다 가공학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때 여기 압력에 필요한 그 압출에 필요한 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이는 면적이랑 이제 이 압출 비율 R에 의존해서 당연히 면적이 커지면 이게 마찰이 커지니까 힘이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변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돼요? 당연히 리덕션 레이셔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힘도 더 커지겠죠. 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딱 나올 거고 그리고 직접 압출 우리가 지금 주로 하는 거 이제 직접 압출이잖아요. 직접 압출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게 쭉 짜낸 힘도 있고 여기 벽에서 닿는 마찰도 있으니까 이 마찰도 있으니까 힘이 엄청 필요하다가 얘가 점점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인 마찰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 줄어드는 게 쭉 나타나고 마지막에 이 데드메탈존 때문에 데드메탈존 때문에 이제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압출 공정 같은 경우 사실 가공학 시간에서도 배웠을 거니까 요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압출 공정도 앞에서 봤듯이 이제 당연히 온도랑도 의존이 있을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미세 조직 당연히 커지겠죠. 재결정하고 결정이 커질 거니까. 그리고 하지만 이제 툴 역시도 이제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직이 바뀌게 되면은 당연히 수명도 짧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거 온도가 낮으면은 아예 그 힘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압출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온도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온도가 거의 상온에 가까울 수도 있죠. 네, 거의 상온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요 상온에 가까울 때 이제 타겟에다가 분말을 집어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사체를 쏠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컨버션 챔버라고 해가지고 폭발성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폭발성 물질을 이용해서 이제 요걸 쏴버리는데 요걸 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충격파가 쭉 나타나요. 이 충격파에 의해서 이제 단시간 동안 이게 충격파가 전파되게 되면은 이제 그 분말들 사이에서 엄청난 마찰열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이게 충격파 때문에 확 떨리니까 이 마찰열이 생겨서 온도가 쭉 올라갈 거예요. 네,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얘네들이 오염이 있더라도 충격파 때문에 이게 싹 다 날아가 버리면은 입자 간의 접합도 잘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얘네가 그 치밀화가 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가 만약에 그러니까 충격파가 항상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전파가 됐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반사가 될 수 있겠죠. 요 반사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오히려 역으로 응력이 좀 쭉 당겨지는 응력이 걸려서 크랙이 이런 식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로로. 네, 크랙이 가로로 형성되면서 치밀화를 오히려 방해를 할 수 있다. 네, 그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업을 조금 일찍 마쳤어요. 그 치밀화 공정 같은 경우는 원래도 이런 다양한 공정들이 있다는 정도까지 소개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수업을 일찍 마쳤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기말고사를 쳐야 되잖아요. 그 기말고사를 쳐야 되는데 기말고사에 대한 대략적인 운영 방식이라든지 네, 방식 같은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수업을 일찍 끝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업 관련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시험 운영 관련해서 동영상을 따로 하나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